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피벗 테이블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싱. 자, 오늘 강의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했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은 어떨 때 쓰는 것이냐? 그룹별 집계를 구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요. 집계, 그룹별 집계를 구하는, 좀 뭔가 와닿는 게 좀 없죠.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어떨 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 지역과 성별로 급여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과장님이 지역과 성별로 급여의 합계를 구해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원하는 데이터는 서울 사는, 자, 지역으로 묶으면 뭘로 묶여요? 서울끼리 묶이고 인천끼리 묶이죠. 성별은 남, 여 이렇게 묶이죠. 그럼 급여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즉 서울 사는 남자의 급여 합계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인천 사는 남자 급여 합계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기능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의 기본 구조는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게 왼쪽에 위에 있는 이런 박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열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박스를 행 레이블이라고 해요. 왜 이런 식으로 부르냐면요, 자, 이게 만약에 표라고 가정을 했을 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 이게 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열 레이블이라고 하냐? 열의 머리에 있으니까 이 열의 제목이다 해서 열 레이블인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행의 머리에 있으니까 제목, 행제목, 행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왜 열 레이블이라 부르고 여기를 왜 행 레이블이라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피벗 테이블의 기본 구조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에는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필드, 여기서 필드는 열이죠. 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필드 값을 열 레이블이나 행 레이블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 필드의 값이 묶여서 레이블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지역 필드를 열 레이블로 갖다 놨다. 그럼 지역 필드에 있는 값이 열 레이블로 묶여서 들어가는 거죠. 레이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뭐하고 뭘로 묶인다고 했어요? 서울끼리 묶이고 인천끼리 묶인다고 했죠. 그럼 서울끼리 묶여서 여기에 레이블 형식으로 들어가고 인천끼리 묶여서 여기 레이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성별 필드를 행 레이블에 갖다 놨다. 그러면 성별 필드의 값들이 묶여서 레이블로 들어가요. 남자끼리 묶이겠죠. 그럼 여자끼리 묶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급여를 어디 값에다가 끌어들이면 이제 급여의 값이 자동으로 여기 칸에 뭐가 서울 사는 남자의 급여의 합계, 인천 사는 남자의 급여 합계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이 여자, 서울 사는 여자, 인천 사는 여자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짝 어떤 기능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만 보지 말고 직접 한번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땐 먼저 블록을 잡아요. 또는 데이터 셀에 선택만 해요. 이렇게 한 다음 삽입 메뉴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요. 그럼 얘가 알아서 잡아주죠. 네, 그럼 그대로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해요. 그 다음 워크시트를 위치를 클릭하고 실무라면 내가 만들 위치는 내가 알아서 설정하는 건데
선생님은 B10셀에다 가겠어요. B10셀을 찍었어요. 확인.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세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그렸던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 여기 하고 열 레이블, 여기가 행 레이블, 여기가 값,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보고서 필드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 기능은 얘랑 얘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각종 필드가 있고요. 여기다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을 잡아서 왼쪽 마우스로 꾹 잡아가지고 열 레이블로 갔다가 놓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한 대로 서울끼리 인천끼리 묶여서 레이블 형식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성별을 잡아서 행 레이블에 갖다 놔요. 그럼 또 잡혀 들어갔죠. 그 다음 급여를 잡아서 값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서울 사는 남자의 급여 합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까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적혀있는데 이러한 필드 이름이 나와야지.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적혀있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나중에 보고서를 올릴 때는 요것만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야 최대리, 봉대리, 네 서울하고 인천이 뭐야? 요거요 지역 필드요, 남녀는 성별 필드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 이름을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어떻게 표시하느냐? 띠리디디딘, 여기 디자인 메뉴로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요. 여기서 개요 형식, 지금 이 압축 형식이에요. 개요 형식이나 테이블 형식을 하게 되면 필드 이름을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선생님은 개요 형식으로 해볼게요. 필드 이름을 표시됐죠? 그래서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의 기능은 뭐다? 각 필드의 이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줄이면 되겠죠. 과장님, 자, 이거 해왔는데요. 야, 내가 저기 뭐야, 봉대리, 내가 그거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 평균. 아, 평균? 그래?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네, 그쵸? 이 값을 표시하고 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에 드롭 단추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계산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평균,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계산법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과장님, 해왔어? 네, 이거요. 아니, 봉대리, 합계랑 평균을 같이 구하란 소리야, 멍청아. 그래서 그렇군. 그럼 아까 그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하면 됐네요, 그쵸?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계산을 두 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급여를 한 번 더 잡아서 끌어들이면 돼요, 여기라. 이렇게. 그럼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개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네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균 합계가 아니라 지금 평균 합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합계 평균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요걸 잡아서 여기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것도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학생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와 지금의 차이는, 아까는 한 개만 계산했고 지금 두 개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값들의 이름이 열 레이블 방향으로 이렇게 열 레이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값을 하나만 계산한다면, 자, 예를 들어 평균을 제가 잡아 뺐어요. 버렸어요. 버리는 건 잡아서 끌어다가 시트에다 갖다 버리면 돼요. 한 개만 계산할 때는 이 값에 대한 이름이 왼쪽 상단 모서리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값을 하나 더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 한 칸에 값 이름 두 개가 들어가지 못해서 얘가 값의 이름을 열 레이블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평균으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값을 하나만 계산할 때 왼쪽 모서리에 표시가 되지만, 값을 두 개 이상 계산할 땐 이렇게 열 레이블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이게 값 이름표거든요.
이게 한 개만 계산할 때는 안 나와요. 자, 빼볼까요? 자, 안 나오죠. 근데 값을 두 개 이상 계산할 때 저 시가마 값이 나와요. 저거는 값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값 이름이 지금 14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계산을 한 번 더 했어요. 계산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총 4번의 계산을 했죠. 그런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이게 용지를 뚫고 나가요. 보통 용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데 이 용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값 이름표를 열 레이블에 놓고 쓰면 많이 못 본다는 소리예요. 어디? 값 이름을 잡아 행 레이블에 갖다 놓고 써야 계산을 몇 번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 값을 여기 행 레이블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네. 세로로 보기 위해서 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여기로 갖다 놓아서 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열 레이블에 놓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용률은 80% 이상이 행 레이블에 놓고 쓴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다 놓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아시겠죠? 뺄게요. 자, 그러면 과장님, 자, 이거 다시 만들어 왔는데 보시죠. 알았어. 야, 나 이거 부장님한테 가서 검사 받고 올게 하고 이제 과장님이 가셨어요. 자, 과장님이 3분 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야, 봉대리, 아, 우리 부장이 말이야, 몇 명인지도 구해 오라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남자가 몇 명이고 인천 사는 남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궁금하다. 뭐 그러면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개수를 구할 땐 우리가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구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거나 하면 되죠. 그냥 첫 번째 지역 필드를 그냥 잡아 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필드에는 값 자체가 문자기 때문에 개수밖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또 개수 지역으로 가져가면 또 이게 2가 뭐예요? 서울 사는 남자가 2명 있다. 인천 사는 남자가 1명 있다. 이런 말인데 개수 지역이라고 써놓으면 상사들이 잘 못 알아보겠죠. 인원수라고 나와야겠죠. 자, 이 값을 표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값 우리가 계산 방식을 바꿨었잖아요 아까. 근데 값의 이름표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인원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한꺼번에 인원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름 바꾸는 거 아시겠죠? 네. 과장님, 자, 이거요. 그래, 알았어.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다시 부장님한테 갔어요. 근데 이번에 1분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아, 미치겠다. 이 부장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분명히 아까 인원수라고 했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구해오라는데, 다시 말하면 비율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비율. 자, 비율값. 다시 말하면 이 값을 표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드롭 단추 어디요? 그렇죠. 값 필드 설정. 자, 비율을 계산할 때는 값 표시 형식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값 표시 형식의 드롭 단추를 누르면 총 합계의 비율, 열 합계의 비율, 행 합계의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총 합계의 비율은 이 전체적인 비율을 따지겠다. 다시 말하면 지역과 성별을 통틀어서 비율을 구하겠다는 의미고, 총합계의 비율은 했고요. 열합계의 비율은 지역별로 열을 구하겠다. 비율을 다시 말하면 이런 서울끼리 인천끼리. 행합계의 비율은 남자 성별만 가지고 비율을 구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과장님이 야 봉대리 네? 그거 전체적으로 비율 구해 그랬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하는 거죠. 총합계의 비율. 자, 그럼 확인. 끝났다. 네. 과장님 됐어요? 자, 좋어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뭔가 값들을 추가하고 값의 이름을 바꾸고 값들의 계산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습득을 해보았고요. 자, 여기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여, 지금 현재 급여가 140, 60, 70, 140이잖아요. 합계가. 그런데 전체적인 급여에 10만원씩 인상을 시키기로 했어. 10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그럼 필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실급여라는 필드에는 급여 필드값 더하기 10만원 한 결과를 표시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실급여라는 필드는 없죠. 그러니까 없는 필드를 생성해란 소린데, 없는 필드를 생성할 땐 옵션에 가면 계산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필드 항목 및 집합, 여기로 가시면 계산 필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필드를 생성해요. 필드의 이름은 실급여, 이렇게요. 값은 0이 아니라, 자, 급여값 더하기 10이죠. 그럼 밑에 필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급여를 더블 클릭하고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 추가를 하면 실급여라는 필드엔 급여 필드값 더하기 10만원 한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필드가 생성되는 거죠.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필드 생성하는 거 아시겠죠? 야, 내가 언제 10만원이라고 했어? 20만원이라니까. 아차. 그러면 필드를 잘못 만들었네. 그럼 고쳐야죠. 그러면 디자인, 아니 옵션이었죠. 계산 필드, 필드 항목 및 집합. 예, 만들 때도 이거지만 수정이나 삭제를 할 때도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필드 이름 실급여를 쓰시고요. 수정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수정할 내용을 다시 쓰는 거예요. 급여 더블 클릭 더하기 20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수정을 하면 이제 실급여에 있는 내용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확인. 이렇게요. 자, 어떻게 만들고 수정하는 거 잘 아시겠나요? 네. 똑똑하세요, 다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토대로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피벗 테이블의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로 가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예제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요, 열레이블과 행레이블과 값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열레이블은 이쪽이 열레이블이에요. 그리고 행레이블은 이쪽 것들이 행레이블인데 지금 행레이블로 지역이 묶여 있고요. 값은 지금 그냥 묶인 거라기보다는 시그마 값 아까 있었죠. 시그마 값이라는 값 이름표가 지금 행레이블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레이블에는 기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이 끝났으면 이제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L2죠. L2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안에 커서를 놓고 삽입, 피벗 테이블. 이 데이터 맞나? 오케이, 맞아. 기존 워크시트 체크. 위치는 L2였죠? 그쵸? L2 맞아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세팅을 얘가 시켜줘요. 이렇게. 아까 뭐였죠? 내려가 보면 있죠. 기상이 열레이블로 있어요. 그럼 기상을 잡아서 열레이블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지역을 잡아서 행레이블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죠. 그리고 값은, 자, 값을 먼저 하기 전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더 편해요, 보기가. 그 다음에 값은 겨울 기상,
없죠. 봄 기상. 자,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1월, 2월로 계산하는 겨울 기상 계산 필드를 만들어라. 자, 그럼 계산 필드 하나 만들죠. 옵션에 계산 필드 항목 및 집합 계산 필드 이름은 겨울 기상, 값은 0 지우고 12월 더블 클릭 더하기 1월 더블 클릭 더하기 1월 2월 더블 클릭 해서 추가. 그럼 저 밑에 겨울 기상이 추가됐죠. 그러면 이번엔 3월, 4월, 5월로 계산하는 봄 기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봄 기상 값은 여기 는 앞에까지 지우고 3월 더블 클릭 더하기 4월 더블 클릭 더하기 5월 이렇게 해서 추가. 자, 그럼 밑에 봄기상, 겨울기상, 봄기상 이렇게 추가됐죠. 확인. 그럼 여기에 추가가 되고 여기에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값들의 이름 나열이 행레이블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그마 값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다 두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과 2번이 끝난 거고요. 시그마 값의 위치를 행레이블로 이동시켰고 행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이 값에서 우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로 가면 돼요.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에 요약 및 필터 탭 여기로 가면 이 총합계 이게 지금 행의 총합계고 이게 열의 총합계죠. 어디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 그러면 행 총합계 체크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행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4번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15. 이제 피벗 스타일이 어디 있냐면 디자인에 가면 있어요. 디자인에 가면 피벗 스타일 뭐였죠? 밝게 15. 이건가? 이건 10이구나. 이건가? 이거구나. 네, 이렇게 찾아서 클릭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행머리끌 체크되어 있죠. 열머리끌 체크되어 있죠. 줄무늬열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그림과 맞춰주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한번 상세하게. 자, 뭔가 필요한 게 있나? 강원. 자, 4326 4325 890. 네, 둘 다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간단하게 일단 피벗 테이블의 문제 하나 풀고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 좀 더 상세한 문제풀이는 뒤에 기출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고 피벗 테이블은 어떤 거다? 그룹별로 뭔가 집계라 하면 평균이나 합계, 통계를 낼 때 쓰는 그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